슈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여러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농구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린 마음에 나이에 맞지 않게 소설, 시집, 에세이, 신문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뭐든 읽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13살의 슈가는 TV에서 한 그룹의 무대에 충격을 받고 이후 랩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랩을 만들고 작곡을 시작했으며 중2 때는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친척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음악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네가 성공할 리 없어, 넌 절대 안 돼 라고 했으며 심지어 부모님까지 그가 음악한다는 걸 반대하셨지만 이에 되려 악에 바친 슈가는 내가 반드시 음악으로 성공해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고등학생이 된 슈가는 대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과 같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네에는 실용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튜디오로 가야만 했죠. 그 시절 그는 스튜디오에서 온갖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식비와 교통비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스튜디오 바로 앞에는 2,000원짜리 짜장면 집이 있었고 한참을 걸어가면 1,000원짜리 국수집이 있었죠. 그런데 1,000원짜리 국수를 사 먹으면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집까지 2시간 동안 걸어가야 했기에 이를 두고 매일 고민했을 정도였고요. 이후 그는 소개를 받아 크루 D타운에서 글로우라는 예명으로 언더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공연을 해도 받는 돈은 너무나 적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러운 날들은 계속됐죠. 당시 지하에 위치했던 작업실은 비만 오면 세계 일수였고 작업실에 가구를 놓을 돈도 없어 그들은 버려진 매트릭스를 주워와서는 그곳에서 먹고 자며 그렇게 음악을 했고요. 한편 이렇게 힘들게 음악을 했던 시간들은 어린 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같이 음악하는 형들 중에 많게는 30살도 있었는데 음악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곤 언더에서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이후 본인이 음악으로 성공하면 대중음악과 언더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더그라운드와 메이저의 가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되고 싶다? 가교.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슈가는 방시혁이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로부터 6년 후 그가 발매하게 되는 어거스트 D의 노래 724148에서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던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죠. 여튼 좀 더 험나게 음악하라거든 일단 대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 한편 슈가는 고2 때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해 518-062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정도로 또래에 비해 실력이 출중했기에 오디션 합격은 당연했죠. 그렇게 그는 빅히트 히릿 1기 전국 오디션에서 2등을 해 마침내 빅히트에 입소했죠. 그리고 그는 오디션 합격 당시 작곡과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할 줄 알았지만 방시혁 꿰매 넘어가 사기 계약을 당해 아이돌 데뷔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죠. 이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래퍼와 아이돌 사이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아주 많이 힘들어하게 될 것이란 걸. 한편 대구에서 서울로 홀라 올라온 18살의 슈가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대구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뉴스 대본을 계속해서 따라 읽으며 2년 만에 겨우 사투리를 고치기도 했고 집에서 지원받은 생활비 30만 원은 서울에서 식비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족했고요.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는 연습생 생활을 계속하던 와중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연습생들에게 투자할 돈이 없어 팀이 데뷔도 못하고 와야 되기 직전의 상황. 슈가는 그의 대학 학비 때문에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그는 각종 알바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빗길 교통사고로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눈을 뜨니 차 바퀴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그는 다음날 어깨가 빠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그는 어린 마음에 당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까지 당했단 걸 말하게 되면 연습생에서 잘릴 것 같다는 무서운 마음에 이 사건을 아예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의 교통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로 계속된 연습 등으로 그의 어깨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죠. 한편 슈가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생으로 있던 것도 힘들었지만 도대체 넌 언제 데뷔하냐? 라는 주변에서의 물음과 그 재촉들로 인해 그의 매일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했죠.
데뷔 이후 발매한 노래 길에서 그는 데뷔 전 힘들었던 당시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현실은 달랐고 주위에서 날 말려도 빛도 안 보이는 터널들을 나 홀로 걸어서 슈가는 끊임없이 연습만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정말 방치된 것만 같은 연습생 생활에 지쳐 방시혁 PD에게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혼만 나고 다시 연습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요. 당시 슈가는 방시혁 PD가 멤버 3명을 뽑아만 둔 채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알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서는 그들만의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것임을 알게 되죠. 그렇게 그 시간 동안 그는 당시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모두 담아 One Day One Verse라는 말처럼 매일매일 곡을 썼을 정도로 열심히였고요. 또한 춤을 한 번도 안 춰본 상태로 서울로 올라온 그는 춤 연습도 계속 해야만 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현실과는 반대로 밤이 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커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흘러 팀에는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되고 마침내 그들은 그룹명 방탄소년단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방탄의 데뷔 타이틀곡은 방시혁을 포함해 멤버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No More Dream이었습니다. 특히 연습생 전부터 언더 힙합에서 활동했던 RM과 슈가는 No More Dream의 가사를 20번 가까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죠. 네 꿈은 그거래 거짓말이야. 방시혁 PD는 음악에서 멤버들만의 날 것의 느낌이 나길 바라며 매번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는 주의였기에 방탄은 멤버들끼리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대 때부터 작곡을 시작하고 힙합 크루로 실제 무대에도 여러 번 서봤으며 프로듀싱까지 가능했던 슈가는 데뷔 초 방탄에서 유일하게 완급 조절이 가능한 멤버였죠. 이처럼 당시 책임질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슈가는 멤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엄청나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반응이 크게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들 알아줄 거다. 그리고 그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방탄은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함께 No More Dream으로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데뷔 한 해에 받은 신인상과 함께 방탄의 앞날은 마냥 밝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당시 방탄은 아이돌이면 아이돌이지 힙합 아이돌이라는 게 대체 뭐냐 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조차 그들을 비꼬는 동료 래퍼와 기자들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네. 뭐 이제 분장을 한다든가 아유, 맞아요. 또 메이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네. 어떤 힙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여자. What? I'll shut the front door. Come on. 아 그래요? 여자같이 입고 다니는 게 여장이 I 아니에요? can take 슈가 so much. 근데 이제 아까 슈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되게 힘들었고 네. 그리고 막 곡 팔고 막 그런데 그렇죠. 10원도 못 받고 그러셨다 그러셨는데 네. 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런 사람들이고 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끝까지 버티고 네. 버티냐 이거였던 거 제가 4년 전만 해도 저도 매일 저녁 먹을 돈이 없어서 네, 그런 네, 네, 슬픈 근데 이야기는 다 여기 다 네 그게 다 있죠. 네, 다 그걸 있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그걸 받고 싶었다. 뭘로? 제가 당시요? 가지고 본인이 아이돌 해가지고 그걸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수년간 안 바뀌고 있는 저는 건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그냥 같이 같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뭔가 그걸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같이 뭔가 그걸 아.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요. 네. RM과 슈가는 데뷔 이전 힙합 언더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었기에 특히나 이 둘이 힙합 아이돌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편견과 비꼼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슈가 또한 본인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죠. 실제로 그는 데뷔 초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아이돌로 데뷔한 이후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피해의식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힙합만 해온 내가 아이돌이 됐으니 이제 사람들은 날 다르게 보겠지 하면서요. 힙합하는 아이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건 좋은 음악밖에 없다고 생각한 슈가는 그렇게 음악 작업에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그가 음악에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연말 스케줄 도중 맹장이 터져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된 때였습니다. 이후 맹장염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그는 병실에서까지 작업을 해 결국 노래를 완성시켰는데 그게 바로 투머로우였죠. 연습생 시절부터 써왔던 이 노래는 슈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곡임과 동시에 팬들이 좋아하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발매한 학교 시리즈 미니 앨범 2집에서 슈가는 연습생 시절 RM과 함께 만들었던 곡을 다시 프로듀싱한 노래 점프를 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로부터 6개월 후 정규 1집에서 그는 멤버들의 녹음 디렉팅부터 전체 프로듀싱까지 직접 한 자작곡 Let Me Know를 선보입니다. 연습생 시절 기억과 내면의 감정들을 담아냈으며 슈가의 어깨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된 노래 Rain. 시큰한 어깨를 잡고 확인한 문자. 요즘 어때? 친구의 안부 문자는 나를 감성해줬게. 그리고 이때부터 슈가는 숙소, 방송국, 작업실만을 계속해 옮겨다니며 음악에 완전히 몰두한 삶을 시작합니다. 한 평이 조금 넘는 좁은 작업실에서 3일 동안 화장실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지만 그는 그런 삶이 되려 편하고 좋다며 조금은 슬픈 말을 남기기도 했죠. 여유가 있을 때는 밤을 새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 어차피 나는 친구도 별로 없는 편이고 하하. 가족과 팬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서 더 음악에 몰두했을지도 모른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기쁨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프로듀싱 작업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당시 타이틀곡 덴절의 경우 안무 연습을 하루 16시간씩 했을 정도로 정말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였죠. 그리고 이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화양연화 파트 1에서도 그는 또 다른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성했고 희미한 기억, 나의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의 기계와 광활한 흉터였어 라는 가사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노래 이사. 희미한 기억 나의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의 기계와 광활한 흉터였어. 그리고 이후 선보인 화양연화 파트 2에서도 그는 또 다른 명곡들을 선보였죠. 작업실에서 무려 15일 동안 20번이나 벌스를 바꾸면서 도망가고 싶었을 만큼 너무 힘들었지만 겨우 만들어낸 노래 Nevermind. 직접 프로듀싱했던 곡 고역. 그러나 화양연화 파트 2로 컴백한 이후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이어졌던 가혹한 스케줄이 문제가 된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다 해내니까 회사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스케줄을 시키는가 봅니다. 그 얘기한다고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하소연 하는 거야. 진짜 요단강은 발 담그고 있어요 지금. 건널까 말까 지금. 저희 금요일부터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를. 시간도 3시간 이상 안 쉬었어요. 이후 활동을 이어가던 슈가는 일본 콘서트의 직전 리허설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2015년 일본 콘서트를 취소하게 됩니다. 本日の公演が中止になった理由についてお伝え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公演の前にシュガと V 君が体調不良を訴えましてリハーサルを中断し、現在病院に移り専門医の診断を受けました。 네, 그래서 CT 촬영을 하고 이제 주변 결과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좀 공연 중에 저희가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격렬하다 보니까 좀 어지럼증일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 상태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좀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いつも見守ってくださり応援してくださっているファンの皆さんに改めてお詫びを申し上げるとともに最後に I Need You の日本語バージョンをお聞かせ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채워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今日このように来てくださった皆様に今一度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お聞きください。
그는 이전에도 맹장염으로 무대에 서지 못해 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무조건 무대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의료진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모두 그를 말렸죠. 결국 방탄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팬들을 앞에 두고 본인 때문에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상황에 그는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깊게 잠을 자본 기억이 없었고 항상 식은땀과 함께 잠에서 깨곤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 그의 행보는 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안겨줍니다. 바로 2016년 1월 방탄 멤버 전원에게 휴가가 주어졌을 때 그는 혼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의 고베에 다녀온 것이었죠. 본인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미안함에 고베 콘서트장을 찾은 이후 그는 또다시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남겨 많은 팬들, 특히 일본 팬들을 크게 감동시켰죠. 한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울었던 일에 대한 질문에 서울로 올라오고부터 계속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때 부모님이 서울에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바빠서 3분밖에 대화를 못했는데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로부터 1년 후 그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화양연화 콘서트 마지막 날에 오신 부모님을 발견하고 절을 하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화양연화 앨범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양연화 시리즈는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아름답게 보내줄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슈가는 그가 한 약속처럼 이후 정말 엄청난 음악으로 대중들을 경악시키는데 그건 바로 어거스트 D였죠. 슈가는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시작했기에 또래에 비해 유난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평소 그는 본인의 심정만큼은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통해서만큼은 누군가가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인간 민윤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슈가도 민윤기도 아닌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불안한 심정과 함께 어두운 과거를 숨김없이 모두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껏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질환이나 어깨에 관한 사고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앨범의 공개 직후 팬들이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나게 컸죠. 대인기피증 그리고 그의 과거사에 대한 노래 140503 새벽 가사가 너무 슬펐던 노래 So Far Away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내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생애 가장 힘든 시절을 담아낸 곡 마지막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 버린 우정 덕분에 이미 민윤기는 죽었어 그날 알고 끝났던 사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던 어깨 부여잡고 했던 내 한국 특유의 폐쇄적인 정서상 아이돌의 입장에서 그의 정신적인 문제와 본인의 아픔을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본인의 과거를 후련하게 말해버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어거스트 D 이후 방시혁 PD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슈가의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다 라는 말을 하곤 했죠. 실제로 슈가 본인도 2016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어거스트 D의 믹스테이프 발매라고 말했을 정도로 스스로도 너무 만족해했고요. 주변에서 그의 믹스테이프가 너무 강강강이라고 걱정을 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답했죠.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일을 겪어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누군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음악으로 푸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은 배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거스트 D를 시원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결과 내 마음도 편해졌다. 물론 해당 믹스테이프는 팬들도 무척이나 좋아했죠.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슈가가 결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며 아픔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 팬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2집 정규 앨범 윙스에서도 그는 많은 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솔로곡 First Love는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노래는 그가 녹음했을 당시 후반부에서 눈물이 터져나와 정말 펑펑 울면서 겨우 녹음을 마칠 수 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노래에서는 그의 힘들었던 과거사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해 지난 믹스테이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팬들이 또 한 번 더 눈물을 쏟게 만들었고요. 박살난 어깨 자꾸 말했지 나도 이상한
그리고 이때 파이어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방탄은 2016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데뷔 전 슈가는 RM과 함께 집에서 연말 시상식을 보며 우리는 언제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며 둘이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날 첫 번째 대상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는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방탄은 연말가요 시상식에서 또다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무대에 올라갔지만 상을 받고 나서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였는지 무대 위에서 매번 동생들에게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슈가는 어깨를 들썩이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죠. 몇 달 후 한 방송에서 슈가는 빌보드에 오르고 싶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한 달 뒤 그의 바람은 정말 이루어지게 됩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바로 K-POP 그룹 최초로 빌보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은 거였죠. 물론 데뷔 이후 대형 무대에서의 처음 받아본 대상, 그리고 빌보드 상까지 너무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그가 느끼는 부담감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윙스 투어 당시 슈가는 시대 소명이니 K-POP 가수 최초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조금은 무서워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보다 더욱 큰 일이었죠. 어느 날 그들은 미국 3대 시상식인 AMA에서 한국 그룹 최초로 공연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만 슈가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수명이 길지 않은 아이돌의 특성상 그는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고 단독 콘서트도 몇 번 하다 보면 서서히 가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발생하자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진 것이었죠. 이러한 경험을 먼저 해본 선배라도 있었으면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방탄이 걸어온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물어볼 수조차 없었고요. 미국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AMA를 통해 미국 첫 데뷔를 하는 날이 제일 떨렸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 그날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방탄은 2017 AMA에서 새 앨범의 타이틀곡 DNA를 선보이며 미국 TV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 한국인 그룹 최초로 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도 영어가 아닌 온전히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를 AMA 무대에서 선보였다는 것까지 정말 모든 게 엄청난 성과였지만 그만큼 그의 부담감은 커져갔죠. 겨우 AMA 무대를 마친 후 그는 호텔방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울어버리고 맙니다. 아 이제 됐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무서워서 흘린 눈물이었죠. 빌보드, AMA까지 그가 지금껏 상상해왔던 것들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샤워를 하던 도중 그 부담감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던 거였죠.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호텔 들어가서 울었어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왔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수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국가에 이바지한 애국자 방탄소년단과 같은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다음 앨범은 더 잘 돼야 돼, 다음 거는 더 잘 돼야 돼와 같은 압박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지? 라는 생각까지 하며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AMA 이후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윙스 투어 파이널의 마지막 날 멤버들이 한마디씩을 하는 자리에서 슈가는 부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팬들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멤버들도 눈물을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심하게 운 사람은 바로 슈가였죠. 저도 이제 더 울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약간 좀 진짜 이 파이널 콘의 진짜 마지막이 되니까 뭔가 감정이 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저희 방탄소년단이 참 이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고 우리의 같이 우리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이제 죄송합니다. 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 말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는 진짜 이제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쁜데도 눈물이 나네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슈가의 앞으로는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와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함한 방탄 멤버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너무나 커진 탓인지 그들은 그룹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되게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매번 꿈을 가지라 라고 말했던 슈가는 본인이 겪은 변화와 힘든 시간 때문이었는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시는 거 다 잘 되고 꿈 모두 이루시고 꿈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꿈 없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행복하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하게 한 해 또 마무리 짓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슈가는 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을 계기로 만든 곡이 있었으니 바로 정규 3집에 수록된 노래 낙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곡에 대해 세상은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으면서 무한 경쟁을 유도해요. 낙원은 무한 경쟁 속 지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죠.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 이 곡이 포함되어 있던 정규 3집 앨범은 발매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20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한 인터뷰에서 다음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슈가는 조심스레 답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방탄 멤버들은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죠. So what's the next step for BTS? Next step. Yeah, the next step. Next step. Yeah, exactly. Maybe Grammy. There you go. All right. okay. No, see, Grammy. you say that now, but watch. This Really time next sad year that. will be like, so the Grammys. Yeah. We'll see. Grammy is like a whole nother world. So, okay, like I think he said it first time. It's like, Yeah. so, yeah, he's not joking, baby. 그러나 당시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슈가의 말대로 그들이 이후 그래미 수상 후보에 무려 3번이나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세계 정상에 오른 이후 멤버들은 꽤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상상도 못해본 매일이 계속되는 와중에 생각도 많아지고 방탄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던 거였죠. 정규 3집 앨범이 발매되기 전, 그러니까 빌보드 201위에 오르기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슈가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높게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보이고 너무 멀리 보입니다. 구름 위는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래를 보니 때론 두렵기도 하네요. 이전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했지만 이 인터뷰 이후 방탄이 한국 최초로 빌보드 201위에 오르며 그 부담감은 더욱 커져갔죠. 이후 방탄 회식에서도 그는 힘들었던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고요. 나 항상 그게 되게 불안했었거든. 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뭐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룹을 정말 해체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며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슈가가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의미로 더욱 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인가요? 나는 이제 사람 성향이 나는 되게 나를 낮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이만큼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는 지금 만약에 내가 방탄을 안 하게 되면 나는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진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이런 그였기에 혼자 남게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고 가끔 혼자 있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몰려오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그가 이런 두려움으로 힘들었을 때의 감정은 노래 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꿈을 꿨다 생각했는데 그 꿈은 비로소 꿈이 되었네. 여담으로 티어는 대중들에게 이별한 사람의 감정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슈가가 그룹의 해체에 대한 걱정과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던 때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였기에 곡 작업 초반 당시 멤버들과 함께 들으며 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 노래였죠. 다음은 노래 티어 중 슈가의 랩 가사 일부입니다. 이게 진짜 너고 이게 진짜 나야. 이젠 끝을 봤고 원망도 안 남아. 달던 꿈은 깼고 나는 눈을 감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정답은 정해 있는데 늘 대답은 어렵지.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방탄 멤버들은 서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솔직히 말하고 매번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기에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죠. 한편 Love Yourself의 리패키지 앨범을 통해 슈가는 이별에 대한 노래 시소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방탄은 Love Yourself 전세계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죠. 슈가는 연습생 당시의 경험 때문에 이때까지도 사람이 많은 곳을 약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공연장에서만큼은 그렇지 않고 되려 너무나 행복했죠. 그렇게 몇 시간씩 못 자고 계속해서 도시와 나라 그리고 대륙을 이동해가며 공연만을 계속하는 10개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투어를 할 때는 미국의 아침 뉴스에서 방탄소년단의 일정을 알려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상태였기에 이에 이후 방송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부담도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수를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약간 무결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투어 정말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투어 와중에도 그는 호텔 방 안에서 곡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그렇게나 좋았던 그는 이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게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애증이란 말이죠. 막 싫다가도 갑자기 어떨 땐 좋고 그런데 이게 없이는 못 살 것 같긴 한 거예요. 이 공연이나 음악을 안 하고 사는 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료한 것 같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나 인생 자체가 음악이라는 그의 말과는 별개로 음악이 채워주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인 BTS 그리고 그 멤버 중 한 명인 슈가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가족 또는 친구와의 여행, 밥을 먹고 영화관을 가는 그런 일상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특별했죠. 더욱이나 슈가는 다른 방탄 멤버들과는 달리 정말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마저도 없었기에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더욱이나 부러웠고요. 그러니까 얻은 만큼 잃는 거죠. 잃은 만큼 얻는 거. 평범함을 잃었죠.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말은 남들한테 평범한 건 저한테 되게 특별한 거고 남들에게 특별한 건 저한테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뭐랄까 가치가 되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져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0개월의 월드 투어가 끝난 후 방탄은 정규 4집 앨범을 발매했지만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니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물론 4집 앨범에서도 슈가는 성공 이후의 부담감과 불안을 표현한 솔로곡 인터루드 섀도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 4집 앨범의 발매 이후 오랫동안 기획하고 있었던 대규모의 투어와 그 외 스케줄들이 전부 취소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당시 슈가가 찾은 것은 또다시 음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기 다시 작업실에 들어간 슈가는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4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를 선보입니다. 완성된 10개의 노래를 듣곤 회사에서는 모두 다 수위가 너무 세 안된다고 했지만 방시혁 PD의 하고 싶으면 해봐 라는 응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가사를 많이 수정해 발매할 수 있었죠. 팬들로 하여금 슈가가 이런 음악도 하는구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든 앨범 D2에서 그는 이전 첫 번째 믹스테이프만큼이나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가장 친한 친구를 마약으로 잃었던 과거의 사건이 D2 앨범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데뷔곡이 빌보드 핫 100, 빌보드 200에 동시 진입했음과 동시에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을 기록한 노래 데치타. 방탄에 대한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던 당시 언론들을 향한 노래 어떻게 생각해? 방탄 슈가가 아닌 인간 민윤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노래들, 저달과 혼술 그리고 사람.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게 딴데 내게 붙이는 수식어들은 가끔은 버겁네 어쩌겠어 영해부 토픽 락 스타디움도 가끔씩 무섭고 막 도망쳐버리고 싶더라고 너의 평범함은 뒤로 나의 특별함 너의 특별함은 뒤로 나의 평범함. 그리고 정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노래 어땠을까? 아직도 여전히 네가 난 그립고 또 그립. 친구가 없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슈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마약으로 인해 감옥에 간 것, 눈이 펑펑 오는 한 겨울에 출소한 친구가 마약을 권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유일한 친구를 잃었던 당시의 기억을 담은 노래 어땠을까는 정말 이 정도로 솔직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브이라이브를 통해 D2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는 팬들과 어땠을까를 함께 들을 때 한 팬이 이 노래 너무 슬퍼요 라는 말을 하자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노래 슬퍼요. 왜 슬퍼요? 그리고 당시 슈가의 난 안 슬픈데 라는 말을 들은 한 팬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이유가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울어서 그런 것 같다. 진짜 행복하기만 해줘 라는 말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죠. 한편 어거스트 D의 두 번째 앨범 이후 발매한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방탄은 첫 빌보드 100 1위를 하게 됩니다. 빌보드 1위를 한 건 물론 너무나 좋았지만 이에 따른 불안감도 커져갔죠. 내가 원치 않은 걸 이뤄냈을 때도 불안했었어. 내가 간절히 바랬던 투어가 취소된 거 보면서도 불안했어.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 보면서도 불안했어. 그리고 돌연 소속사 빅히트는 슈가가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당시 그의 어깨 상황은 정말 매우 안 좋았었죠. 해외 투어를 했을 때는 이동하는 도시마다 통증 주사를 맞으며 버텨갔지만 새로 나온 앨범 블랙스완과 온의 경우 안무가 너무나 격렬했기에 안무 이후에는 팔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그가 왼쪽으로 누워 잔 다음 날에는 왼쪽 팔을 아예 못 쓸 정도로 그의 어깨는 만신창이었죠. 그런데 무려 8년 동안이나 문제였던 어깨를 수술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다 광고를 촬영하는 도중 왼쪽으로 500ml짜리 페트병을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어깨가 너무 아파 그 병 하나를 못 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이를 계기로 수술을 결정한 거였고요. 수술 이후 절대 안정을 필요로 했던 슈가는 비앨범 공개 이후 방송 활동에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좋은 노래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죠. 팬들과 함께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 잠시. 이후 방탄은 Life Goes On과 버터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빌보드 101위를 달성하는 성과들을 연이어 이뤘지만 멤버들의 군 입대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며 슈가 또한 솔로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싸이의 데떼 앨범의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하기도 했죠. 야 내가 많은 사람한테 까먹어줘 시간이 지나도 변함. 그는 데떼에서도 수술 이후 어깨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었지만 뮤비는 순전히 봐주시는 아미들을 위해 찍은 거라며 팬들을 위해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안무에까지 참여했고요. 한편 다이너마이트, Permission to Dance, Life Goes On, 버터로 빌보드 1위를 무려 4번이나 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등 절정의 인기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방탄은 돌연 그들의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합니다.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이유로 힘들었지만 슈가의 경우는 2013년 데뷔 때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곡 작업을 하며 본인의 생각을 말해왔었기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더욱 오래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지만 아미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것도 힘들었죠. 그러나 이후 한국 언론들이 작성한 수많은 기사들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그는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지난번 저희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눈물과 함께 방탄 활동 중단과 같은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심지어 이후에는 해체설까지 등장해서 좀 무서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좀 쉬어가려는 것 뿐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영원히 쉬라고 하는 듯한 말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모두의 마음이 안 좋던 이때 슈가에게는 더욱이나 안 좋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방탄의 군입대가 가까워지며 어거스트 D의 D2 앨범 속 노래 어떻게 생각해 한 구절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BTS는 오랫동안 군입대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입대와 관련해 언론들과 국회의원들은 방탄의 군입대 혹은 면제 문제를 당시 한국 내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노래 중 비속어가 포함된 이 구절을 화면에 띄우고 BTS 슈가가 이렇게까지 직접 군대에 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방탄의 군면제를 거론하냐 라며 국회의원들 간의 논쟁까지 벌어졌죠. 그렇게 슈가가 작성한 이 가사는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매일같이 한국 뉴스 메인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국회의원들의 논쟁, 비속어가 포함된 그의 노래 가사,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로 인해 그의 군입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대중들마저도 그의 다음 행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슈가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언론과 대중은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BTS가 데뷔 전 그가 작곡에 참여한 노래 어른 아이에서 그가 랩을 한 부분, 현실은 건실한 1급의 현역 대상자, 난 왜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거야 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 거였죠. 현실은 건실한 1급의 현역 대상자, 건강이 멀쩡한 친구도 4급인데요 난 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군대에 가기 전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1급을 받으면 신체적 문제가 없으니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고, 이보다 아래인 4등급 이하를 받으면 현역으로 복무하기 힘든 조건이니 군 대체복무인 공익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런데 슈가는 이전에 받은 어깨 수술 이후 신체 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공익 근무가 결정된 것이었죠. 그러나 데뷔 전인 20살에는 분명히 신체 검사 1급을 받았다는 슈가가 군에 입대하기 직전 공익으로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에게 벌어진 배달 사고와 어깨 수술과 같은 일을 자세히 모르는 대중들은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꼼수를 쓴 거라고 생각했고요. 9년 동안 제대로 된 재활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이다 500ml 병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BTS의 일부 팬들 뿐이었죠.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제목들로 대중들을 선동했던 당시 한국 언론의 행태는 정말 인류애가 떨어질 정도였고요. 이전에는 건강했던 몸이 군 입대하기 전에 갑자기 악화되는 게 말이 되냐 라며 슈가를 비난했던 일부 대중들도 공익 또한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냥 잘나가는 BTS 멤버 한 명을 끌어내리고 싶었겠죠. 물론 이후 맏형이었던 진이 입대를 하고 실제 슈가의 어깨 상태가 점차 알려지며 그의 군입대와 관련한 비난은 급격히 줄었고요. 진의 군입대 이후 모든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시작하자 슈가도 본격적으로 본인의 솔로 활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방탄 멤버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솔로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3년 만에 어거스트 D의 세 번째 앨범 D-Day를 발매했죠. 어거스트 D의 이전 앨범들은 과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 D-Day에서 그는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내가 고칠 수 없는 과거와 예상할 수 없는 미래로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현재에만 살자, 그리고 그날은 바로 오늘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 앨범명을 D-Day라고 지었고요. 그러나 이전 방탄의 활동 임시 중단을 발표했을 때도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라고 했던 만큼 D-Day 앨범의 준비 과정은 특히나 너무 힘들었죠. 심지어 강박적으로 음악을 만들며 힘들어하는 그에게 방시혁 PD는 너는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지금 불행하면 넌 도대체 뭘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 라고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음악만을 만들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날들은 결국 그를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타이틀곡인 해금 같은 경우는 3년 전 데치타 때 이미 만들어둔 곡이었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죠. 앨범 발매 일자는 다가오는데 진행이 전혀 되지 않자 그는 혼자서 산에 들어가 작업을 했을 정도로 정말 절박했고 결국 그렇게 슈가는 그가 원하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왜인지 서울에서 다시 들어본 곡들이 너무나 형편없었기에 그는 결국 앨범 발매 일자까지 미루며 작업을 아예 포기해버렸죠. 어떠한 음악도 듣지 않고 한동안 방황하던 그는 몸을 회복하고 수액도 맞을 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음악을 하지 않았던 탓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감각들이 새로워져서였을까요? 이전에는 분명 형편없었던 그 녹음본들이 너무나 좋게 느껴진 거였죠. 그렇게 그는 3년 전부터 붙잡고 있던 이것들을 이제는 정말 놔줘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D-Day 앨범 발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악기 이름 그리고 금지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금지하는 것들에서 나 자신부터 해방을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타이틀곡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가다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발매 후에는 본인의 노래를 잘 듣지 않는 그였지만 가끔 그가 너무 힘들어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있으니 바로 지난 앨범 D2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감정을 담아 만든 노래가 바로 사람 파트 2였고요. 눈물이 터져 나오면 그대 울어도 돼 당신은 사랑받기에도 이미 충분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까지도 괴로워했던 본인, 그리고 그처럼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 아미가 달라. 누구보다 비관적이었던 그가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이 시대의 힘든 사람들을 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신 스스로에게도 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 라는 위로의 의미를 담은 노래 스누즐. 나를 보면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에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줘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현재에 집중하자 라는 메시지를 담아 만든 앨범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D-Day 발매 이후 이전의 분노와 혼란함과 같은 감정은 많이 사라지고 평온해졌는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2017년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 어렵다, 지치고 그리고 외롭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곡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기에 진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 그는 쉬지 않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BTS의 음악 덕분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와 같은 팬들의 반응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면 아직도 힘을 내고 본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에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아미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정말 99%는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는 멤버들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르죠. 잘 모르는 사람이 슈가를 보면 차가워 보이는 모습에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데뷔 초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노래에서도 I don't give a shit 이라는 가사를 자주 사용하며 남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 번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매번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해온 그는 실제로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가, 아니 인간 민윤기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방탄 내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인간적인 사람인지. 방탄 멤버들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의 따스함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숲에서 그는 저를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진 형이 같이 낚시를 하면 좋아하니까 저는 그런 형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하고 행복해하는 형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제이홉과 지민이 게임을 시작하니까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내려와 간식을 만들어줬던 사람도 그였고 멤버들이 모여 술을 마실 때도 그는 혼자 멤버들을 위해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으며 실제로도 여행을 갈 때마다 요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도 그였고요. RM이 그에게 인간 민윤기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되어 죽을 때까지 멤버 7명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멤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편 내가 힘든 건 그냥 혼자 힘들면 되는데 주변 멤버들이 힘든 걸 보는 건 내가 힘든 것보다 몇 배는 힘들다 라는 그는 이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울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항상 뒤에서 혼자 울었기 때문에 달래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아미들과 멤버들을 아끼지만 슈가는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알아주길 절실히 바라진 않을까요? 이전에 팬사인회에서 한 팬이 건넨 슈가 사용법에 그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예뻐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아껴주세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따스한 영혼을 가진 슈가가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 민윤기를 그 누구보다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길 바라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